안녕하세요. 학점은행제 한무성 멘토입니다. 요즘 취업이나 이직 준비를 하면서 한 번쯤 들어보신 자격증이 있으실 텐데요. 바로 정보처리기사입니다. 특히 IT 분야 취업을 준비하시거나 공기업, 공공기관의 가산점을 받기 위해서 또는 개발이나 전선 직무를 목표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준비하고 있는 자격증 중에 하나인데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들을 하십니다. 비전공자인데 정보처리 기사를 딸 수 있나요? 또는 고등학교 졸업자인데 시험을 볼 수 있나요? 또는 코딩 전문가나 IT 계열의 학생이 아니어도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비전공자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비전공자가 정보처리기사 응시 자격을 갖추는 방법부터 취업처와 전망, 학점은행제로 준비하는 방법까지 현실적으로 정리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내가 지금 어떤 루트로 준비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감이 잡히실 거예요. 첫 번째, 정보처리기사는 어떤 자격증일까? 먼저 정보처리기사가 어떤 자격증인지부터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처리기사는 쉽게 말하면 IT 시스템을 개발하거나 운영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실무 역량을 검증하는 국가기술 자격증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프로그램 개발이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운영이나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이해 등 IT 전반 지식을 평가하는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특히 IT 취업 준비생이나 비전공자 전산직으로 진입을 할 생각이 있거나 또는 공기업 준비생들이 많이 취득하고 있는 자격증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두 번째, 비전공자도 정보처리 기사가 취득이 가능할까? 결론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정보처리 기사는 기사시험이라서 누구나 바로 접수할 수가 없습니다. 대표적인 응시 조건으로는 관련 학과 졸업자, 동일 유사 분야 실무 경력 보유자, 학점은행제를 통한 학점 충족자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비전공자나 고등학교 졸업자의 경우에는 대부분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응시 자격을 갖추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세 번째, 정보처리기사 응시 자격을 갖추는 현실적인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전공자 기준으로 현실적인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컴퓨터 관련 전공으로 졸업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관련 학과로는 컴퓨터공학과, 소프트웨어학과, 정보통신 관련 학과 등을 졸업을 하면 응시 자격이 충족이 되십니다. 하지만 직장을 다니고 있거나 다시 대학교 4년제를 다니기에는 어려운 분들에게 현실적으로 부담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실무 경력을 쌓는 방법인데요. 관련 분야 경력을 통해서도 응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보통 정보처리 기사는 응시 전부터 IT 실무 경력을 쌓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습니다.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세 번째는 학점은행제로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현실적으로 많이 선택하시는 선택 방법이 바로 학점은행제인데요. 특히 고등학교 졸업자나 비전공자 또는 대학교를 중퇴를 한 사람들이나 전문대 졸업자들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학점은행제로 정보처리기사 응시 자격을 갖추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처리기사 응시 자격은 학점은행제로 100점 이상을 인정받으면 갖출 수가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다. 꼭 컴퓨터공학 학위를 끝까지 다 취득해야만 되는 건 아닙니다. 기사 응시 조건 충족 학점만 맞춰도 시험 접수가 가능합니다. 즉 140학점을 채워서 컴퓨터공학이나 공학 계열의 IT 관련한 학사 학위가 필요한 게 아니라 106학점만 취득을 하시고 응시 조건을 먼저 갖추고 정보처리기사 시험을 준비를 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학점은행제 수업 방식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학점은행제란 대부분 온라인 수업 강의의 중심으로 진행이 됩니다. 즉 매일 학교 갈 필요 없이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강의를 수강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실시간 수업이 아니고 녹화 영상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직장인이나 이직 준비생들이 퇴근 후에도 병행하기 좋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과목들마다 출석 인정 기간이 있기 때문에 시간 활용도도 비교적 자유로운 편입니다. 소요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이건 개인의 상황과 학력에 따라서 차이가 생각보다 큰데요.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졸업자라면 약 1년 반에서 2년 전후로 준비하여 소요기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대 졸업자나 대학교 중퇴자의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는 보유학점을 가지고 와서 기간을 단축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자격증이나 독학사 등을 병행하면 기간 단축도 가능한데요. 그래서 본인의 최종 학력에 따라서 준비 기간이 달라질 수가 있으니 멘토랑 커리큘럼에 대한 설계를 받으시고 자세하게 상담을 하신 뒤 소요기간과 학습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정보처리기사의 취업처는 어디일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인데요. 정보처리기사는 활용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대표적인 취업처는 IT 기업이나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 웹앱 개발하는 기업이나 전산관리직, 서버 네트워크 관리하는 직무나 시스템 운영 회사, 공기업 및 공공기관의 전산직, 금융 IT 부서 등의 취업이 가능합니다. 특히 공기업이나 공공기관 전산직 준비생들에게는 가산점으로 자격증이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비전공자의 경우에는 IT 분야의 첫 스펙으로 준비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섯 번째, 정보 처리 기사의 전망은 어떨까? 전망은 비교적으로 긍정적인 편인데요. 왜냐하면 IT 분야의 산업의 자체가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도 전산 인력의 수요는 꾸준한 편이고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IT 인재에 대한 필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보 처리 기사 하나만으로는 취업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개발 분야는 포트폴리오나 실무 능력, 코딩 역량도 함께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보 처리 기사를 보유하고 있고 실무 역량도 키우며 추가적으로 스펙을 함께 준비하시는 것이 경쟁력이 더 높아지고 취업이 수월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일곱 번째, 비전공자가 정보 처리 기사를 준비할 때 현실적인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요. 비전공자라면 무작정 시험 준비부터 하기보다는 먼저 응시 자격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인데요. 그리고 시험 공부를 하면서 기초적인 IT 지식도 함께 익히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컴퓨터 기초나 데이터베이스 개념, 네트워크 이해, 간단한 프로그래밍 기초 등을 공부하시면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고 개념과 기본을 이해하시면 취업 준비에도 훨씬 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내용을 마무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전공자도 정보 처리 기사 취득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바로 시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응시 자격을 갖추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방법 중 가장 현실적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이 학점은행제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비전공자는 학점은행제로 106학점을 충족을 하고 정보 처리 기사 응시를 하신 후 취업을 준비할 수 있다라는 이러한 흐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십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추가적으로 궁금한 내용이나 본인이 응시 자격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에는 상단에 있는 댓글을 확인하시거나 상단에 있는 네임카드를 확인하셔서 문의를 주시면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리고 커리큘럼 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